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최강자 요리치의 몸에 마왕 종타쿠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질 거예요. 그냥 내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왕은 오늘은 무슨 시나리오를 써볼까 하며 고민을 하고 있던 중 마왕이 캐릭터 몸에 들어가 흑화시키는 컨셉이 은근 재밌는 것 같아 빙의할 인물을 물색했죠. 그래서 떠오른 것이 바로 귀멸의 칼날 세간의 최강자 제이쿠니 요리치였고 곧바로 오타쿠 권능을 사용해 귀멸의 칼날 세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리치를 만나보니 요리치는 이미 성이 된 상태, 아무래도 오니에게 아내와 자식을 잃은 뒤 귀살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로 보였죠. 요리치 어린 시절이었으면 아빠 조지고 재산 다 뺏은 다음 형도 개패도 교육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마왕과 마주친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로 마왕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당신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하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왕은 요리치에게 널 해치려고 네 앞에 나타난 게 아니니까 너무 적대적으로 굴지 말라고 했고 요리치는 그럼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것이냐고 물었죠. 마왕은 네 몸 가지고 좀 놀려고 하는데 네 몸 좀 빌려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은 요리치는 응 알겠어 조심히 써줘 라고 할 리가 없었고 곧바로 마왕을 향해 빠른 속도로 뛰어가 해협을 휘둘렀죠. 하지만 요리치의 칼은 마왕의 눈앞에서 멈춰버렸고 마왕은 소용없어. 이건 범부의 기술 무한이라고 하는 건데 너네 세간의 기술로는 절대 뚫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몇 번이고 다시 자세를 잡고 해협을 쏟아냈지만 무한은 물리적인 힘 자체를 0으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인지라 전혀 소용이 없었고 마왕은 검은 망토를 휘둘러 요리치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요리치의 몸에서 눈을 뜨게 된 마왕은 빙의에 앞서 요리치의 몸을 탄지로 세대가 있던 미래로 보냈기에 지금 시점은 귀칼의 원작 시점과 같았습니다. 과거 시점의 요리치로 활동해봤자 딱히 죽일 애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재미를 위해 일부러 미래 시점에 불러온 것. 마왕은 일단 미래로 오긴 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의 미래인지는 몰랐기에 직접 알아보기 위해 탄지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사실 카마도 가문의 집은 예전 요리치와 우타가 살던 집이었기에 요리치의 기억이 있던 마왕은 쉽게 그 집을 찾을 수 있었고 여차하면 무잔이 탄지로 집을 습격해 레디코를 오니로 만들기 전에 무잔을 죽여버린다면 빠르게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카마도 집을 가보니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알았고 이미 레디코가 오니가 된 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치고도 집이 너무 낡아 있었다 보니 의문점이 생기긴 했죠. 그래서 마왕은 탄지로가 그 다음에 있을 장소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거처를 찾아가 탄지로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콘지는 마왕을 경계하기만 했고 마왕은 나도 귀살대원이니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탄지로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죠. 사콘지는 자신이 모르는 귀살대원은 없다며 귀살대를 사칭하는 오니의 첩자인 것 아니냐면서 순순히 정체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사콘지의 말에 뭔가 위화감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칼집에 칼을 넣은 채 사콘지를 그대로 발라버렸죠. 사콘지는 아무리 은퇴했다고는 하지만 전수지였던 자신을 이렇게 쉽게 발라버린 마왕을 보고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분통하다는 말을 하며 어서 복을 배워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난 너희랑 같은 편이니까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제자 탄지로가 어디 가는지나 얼른 말하라고 그 아이를 도와주려 가는 것뿐이야 라고 했죠. 사콘지는 그 말에 그런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제자 중에는 탄지로라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왕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기우가 소개해준 적 없느냐고 물었는데 사콘지는 그런 적 없다고 했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마왕은 사콘지에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무잔의 오니 세력은 엄청나게 커져서 50년 전쯤에 나라까지 집어삼켰고 귀살대라는 조직은 거대한 오니 세력에 밀려 지금은 소수정의 20명 정도만 살아남아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그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자신이 요리치를 일찍 미래로 데리고 와버린 바람에 요리치가 무잔을 베어버린 과거까지 사라졌고 원작의 무잔은 500살 정도 힘을 키우다가 요리치를 만나 대부분의 힘을 잃고 다시 힘을 모았지만 지금은 1000년 넘게 그대로 계속 성장만 했던 상태라 원작의 무장보다 훨씬 강한 상태이며 자신을 견제할 인간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세력을 계속 불려나가며 나라까지 먹을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탄지로가 없는 이유는 원래 요리치가 무잔을 베어버린 이후에 귀살대에서 쫓겨난 뒤 만난 게 바로 카마도 가문
그리고 그 카마도 가문이 오니의 습격을 받았을 때 요리치가 구해줬던 것이었기에 요리치가 그 상황이 없어지면서 카마도의 조상은 오니의 습격을 받고 죽게 되었고 당연히 대가 끊어져 탄지로 네이코가 태어나지 못한 거였습니다. 마왕은 섣불리 요리치를 미래로 데리고 와버린 탓에 여러가지 스노우볼이 굴러가 오니들이 엄청 버프를 받아버렸고 난이도가 꽤나 상승했다는 거 알았죠. 하지만 요리치의 몸으로 상대하는 것이만큼 전혀 문제될 거는 없다고 생각했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 보니 귀살대원이 되어 활동자금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선별시험은 언제 열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콘지는 선별시험은 최근에 응시자가 너무 적기도 하고 관리가 어려워서 폐지가 되었고 지금 새롭게 귀살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는 귀살대원에게 인정을 받는 것. 너는 나를 이긴 실력자이니 귀살대가 되고 싶다면 추천해주겠다고. 너는 지금부터 귀살대원으로 활동하면 된다고 했죠. 마왕은 뭔가 이상한데? 뭐 다른 절차라던가 활동비라던가 이런 건 안 주는 거야? 라고 물었고 사콘지는 요새 귀살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월급을 못 챙겨줄 때가 많다고 그래서 지금의 귀살대원들은 스스로 자급자족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귀살대 이거 완전 개판 났구만.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라며 일단 수긍했고 그럼 오니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정보 같은 건 어떻게 얻냐고 했죠. 사콘지는 마왕을 이상한 눈으로 보며 정말 뭐 어디 산속에서만 살았느냐며 오니들은 마을로 나가기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테니 까마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왕은 일단 산에서 내려가 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그늘이 져 있었고 오니들이 아무렇지 않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니들은 칼을 차고 있는 마왕을 발견하고선 너는 뭔데 칼을 차고 다니는 거냐고 패도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칼을 차고 다닌다는 건 우리에게 반항하겠다는 건가? 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마왕은 그 말 듣고 오니들이 인간 세상을 집어삼켰다는 게 실감이 되었고 지금의 인간들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신세 즉 우리 안에 갇힌 가축과도 다름없다는 걸 알았죠. 마왕은 그 오니들이 다가오자 곧바로 해협을 써 그 오니들의 목을 땅에 떨궈버렸고 주변의 많은 인간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왕은 이 마왕 요리치님이 인간들을 구하러 오셨다 라고 영웅 포즈를 취했는데 인간들은 오니님들이 죽었다 어서 오니님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 라고 하며 다들 뛰어나갔죠. 그 이후 순식간에 수십 명의 오니들이 아까 그 인간들과 함께 걸어왔고 한 인간은 저 인간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습니다. 마왕은 어휴 이 새끼들은 공포정치에 당하다 보니 완전 자발적 노예가 되어버렸구만 이라고 하며 해협을 시전했고 수십 마리의 오니들이 덤벼들자 그들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고자질했던 인간들에게 가서 가진 돈 있는 거 전부 다 내놓으라고 삥을 뜯은 뒤에 근처의 음식점에 가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가자 오니들이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숫자는 어림잡아도 30마리는 좋게 되어버렸죠. 마왕은 이런 식으로 떼거지로 오니들이 몰려오니 일반 귀살대원들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오니들도 전부 목을 베어버린 후 나아갔고 마왕의 실력을 보고 전의를 상실한 오니에게 이 구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오니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오니는 그곳에서 가장 큰 저택을 가리키며 저곳에 하연인 루이님이 계신다고 했죠. 마왕은 와 시대가 바뀌었다 보니 루이가 열심히 활동했나 보네. 하연 이까지 달고 저렇게 큰 저택에서 살 정도면 이라고 하며 그 저택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인간들이 거미줄에 걸린 채 오니들의 포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였고 대부분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보였죠. 거미오니들은 마왕을 보고서 인간이 제 발로 이곳에 찾아왔다니 정말 멍청하다며 낄낄거렸는데 갑자기 어떤 거미줄 고치에서 읍읍 하는 소리가 들렸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대로 주변에 있는 거미오니들의 목을 날려버린 뒤 그 고치를 칼로 베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치 안에서는 무라타가 툭 떨어졌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죠. 마왕은 너 귀살대원이냐? 라고 물었고 무라타는 저요? 아니요 그냥 잡혀온 일반인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그에 너 생명의 호흡이란 거 알아? 라고 물었고 무라타는 울먹이면서 그게 뭐죠? 심호흡은 압니다만 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미오니들이 몰려왔고 감독급인 오니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라타는 으악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마왕은 혹시 너 동전 있냐? 라고 물었죠. 무라타는 동전은 갑자기 왜? 라고 하며 꺼내줬는데 마왕은 앞면이 나오면 넌 죽는 거고 뒷면이 나오면 사는 거다 라고 한 뒤 동전을 던졌습니다. 그때 아빠 거미오니와 형 거미오니가 마왕을 향해 뛰어왔고 마왕은 동전의 면을 확인한 후에 흐흐 넌 여기서 죽겠구나. 이제부터 널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한 뒤 다가온 아빠 거미오니와 형 거미오니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런데 그때 마왕은 내비친 세계를 통해
천장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곧바로 천장이 무너지며 루이의 거미줄이 쏟아졌습니다. 마왕은 분명 웬만한 주들은 이런 공격을 대응 못했겠지만 나는 다르지 라고 하며 참격으로 전부 다 막아냈고 반격을 하기 위해 루이 쪽을 바라봤는데 루이가 있는 곳은 빈틈없이 단단하고 탄력 좋은 거미줄들이 가득 차 있었고 루이는 그 거미줄들을 대량으로 움직이며 끊임없이 공격했죠. 마왕은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원작의 다키보다도 훨씬 강한 수준이란 걸 알았고 지금의 기후가 맞서더라도 승산이 있을 거라곤 장담을 못할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이치의 내비친 세계에는 모든 실의 궤도가 전부 보였기에 무리 없이 전부 다 피하며 베어버릴 수 있었고 이런 광범위한 공격이라면 뒤쪽에 있는 무라타는 필시 죽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마왕은 루이에게 접근한 후에 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루이는 순간적으로 목이 베일 위기에 처하자 단단한 실로 목을 감쌌지만 마왕은 혁도를 발현해 그 실드를 전부 태워버리며 베어버렸습니다. 루이는 이렇게 혼자 죽을 순 없다 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실을 잡아당겼고 거대한 저택은 루이의 거미줄 때문에 붕괴되었죠. 하지만 마왕은 그 자네들을 전부 베어버리며 빠져나왔고 무라타를 향해 명복을 빈 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네에서 무라타가 꼬물꼬물 기어나왔고 휴 살았네? 라고 했죠. 마왕은 오니들이 원작보다 훨씬 강해졌지만 이런 식으로 오니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 12개월들이 숨어있는 것이 아닌 큰 영향력을 뽐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딱히 귀달대 검사들의 도움 없이도 혼자 찾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에 가보니 오니 한 마리가 어떤 여자아이를 어깨에 걸쳐매고 가고 있었고 그 여자아이의 부모로 보이는 이가 제 딸은 안 됩니다요.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울고 있었죠. 그 오니는 그런 부모를 발로 차 날려버렸고 이 아이는 상현유 다키님이 계신 유가구로가 값을 높게 치른 오니들의 장난감이 될 거다 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다키가 아주 대놓고 오니들을 위한 유흥사업을 하고 있나 보군 이라고 하며 그 오니를 몰래 뒤따라가면서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뭐 한 번에 길게 만든 지난번 시나리오도 만드는 시간 대비 반응이 시원찮아서 이번 시나리오는 나눠서 연재를 하려고 합니다. 반응이 별로면 바로 연재 종료, 곧바로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야겠어요. 많이 봐줘야 쓸맛이 나는 거니까. 오케이?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